돈이 모이고 지식이 모이는 동공책공의 이상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배당 투자라는 책입니다. 뭐 배당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배당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배당과 그 노후 은퇴 자금에 관계된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책이 나온 출판사가 미국에서요. 와일드 앤 선이라고 미국에서 투자 분야의 클래식, 고전책들의 타이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투자 분야에서 아주 쉽게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고판 책을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더 리틀 북 오브 이렇게 시작되는 무엇에 관한 작은 책이라는 시리즈 책을 준비했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시리즈에 참석한 필자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먼저 과연 배당과 은퇴 준비, 노후 준비 투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 경험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기자 시절에 지금 KTNG죠? 담배인상공사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강의가 보통 2시간 정도 하거든요. 1시간 끝나고 10분 정도 쉽니다. 이 교육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사가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강사이기 때문에 저같이 능력이 없는 강사는 반드시 쉬는 시간을 지킵니다. 나쁜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설레설레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자고 그러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금방 배당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배당으로 난 노후 준비를 거의 다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담배임상공사가 옛날에는 지금 KTNG가 담배임상공사거든요.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을 때 이분이 우리사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사주를 받은 다음에 매년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이 담배회사 주식은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담배회사, 대표적으로 미국의 필립 모리스와 같은 담배회사는 미망인과 고아들을 위한 주식이다.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꼬박꼬박 배당을 잘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당금을 받아서 미망인들과 고아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피터 린치라는 투자가가 담배회사는 고아와 미망인을 위한 주식이다.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배당금을 받아서 매년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배당금을 지급한 액수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락이 이루어지죠. 그럼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분은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그 주식을 또 산 겁니다. 이거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잘 모르지만 연구를 해봤더니 담배회사가 망한 예가 없는 것 같더라. 내가 담배회사 다니지만. 그리고 배당을 잘 주더라. 그래서 자기는 배당금을 받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현재 배당금만으로도 거의 충분히 노후 생활할 정도가 된다. 여기는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자기는 괜찮다. 그래서 자기는 담배회사 주식을 연금보험처럼 들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크게 한 수 배워갖고 왔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분의 사례는 제가 아시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퇴직을 남겨놓고 10년 전부터 좀 결심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큰 돈은 없고 당장 부동산을 사서 임대 사업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투자 사양 자체가 자기는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고 그래서 자기가 배당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60세에 퇴직할 때 배당금으로 대충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배당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로 종목은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5개 정도의
자기가 이제 예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또 배당을 받은 다음에 배당을 쓰느냐? 이분의 또 원칙도 철저하게 배당금은 내가 단돈 1원도 빼지 않고 재투자를 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이분이 10년 동안 꾸준히 하셔서 완벽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노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얘기를 뭐 듣고 제가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배당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금 흐름을 노후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책의 그 아까 가치, 제가 그 서두에 그 미국의 그 유명 출판사 와일리 앤 선에서 더 리틀북 그 문고판 하드카바입니다. 그 시리즈를 만들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필자들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 쟁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자 월가의 성인이라는 그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죠. 존 보글.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라든가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서 보는 책이죠.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그 책의 저자인 그 고단 캐피탈. 고단 캐피탈은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돈을 받고 있지 않은데 헤지펀드입니다. 이거 운영을 할 때 연평균 20% 이상의 놀라운 그 성과를 보였던 조앤 글린블라트. 이분도 이제 현업에서 은퇴했죠. 뭐 이 사람도 필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저도 뭐 기자 생활할 때 투자 분야에 글을 썼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는데 가끔 이렇게 공부 삼아 찾아서 읽었던 미국의 칼럼니스트 중에 제이슨 치바이크라고 미국의 뭐 투자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 중 한 명인데 이분도 이 책의 시리즈에 있습니다. 물론 이 배당 투자를 쓰신 분도 미국에서 꽤 유명한 분이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더 리틀북 시리즈에 나온 책들은 대충 봐도 잔다. 걱정 안 하고 받아라도 책이 뭐 아주 훌륭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필자랑 기획 자체를 믿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이 미국에서 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인데 이 국내에서는 이 판권을 통째로 사오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다 이게 판권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이 같은 시리즈인지 모르시는 책들이 꽤 많아요. 이 배당 투자는 더 리틀북 시리즈고 그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책도 이 같은 시리즈로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존경받는 가치 투자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쓴 그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도 이 시리즈에 같이 있는 책들입니다. 제가 소개한 책들 다 읽어보시더라도 굉장히 훌륭하신 책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이 뭐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의 퀄리티나 아니면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그 우리가 노후 준비 관련돼서 그런 아이디어만으로도 한 번쯤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자신 있게 올리고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서 제가 뭐 크게 두 파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배당 투자인가? 그러니까 꼭 배당 투자는 아닙니다. 꼭 배당 투자가 아니고 내가 딴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당연히 배당 투자는 전지전능한 투자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당 투자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미국에서는 이 장기 주식 투자 수익률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연구들이 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법이라든가 제도, 자본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장 자체의 수익률에 대한 분석 자체는 한국은 아직까지 뭐 미국만큼은 뭐 어렵죠. 그 정도까지 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 이 장기 주식 투자 수익률을 연구한 그 연구 결과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식 투자 장기 수익률의 40%는 배당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은 사고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 투자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40% 정도가
순수하게 배당금만 받더라도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것이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연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투자의 장점은 그 꾸준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는 오르고 내리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물론 기업마다 다릅니다. 기업마다 다르지만 주가가 하락하거나 오르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을 빨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는 5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회사들을 배당 귀족주, 그리고 더 많이 주는 회사들을 배당 킹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면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3M, 세계적인 소비자 회사들도 꽤 많고요. 근데 월마트 이런 회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또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배당금을 매년 증액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배당을 매년 증액해 왔거든요, 최근에. 물론 이제 어려워지면 하지 않지만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배당금에 대해서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의 주주들께 100년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우리 회사 목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은 꾸준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되면 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투자의 목표는 장기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좀 존경받는 투자가 중에 한 명인 존 템플턴 경이 한 얘기죠. 투자의 최종적 목표는 무엇인가? 장기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에 있다. 배당금을 받아서 내가 그 주식을 또 사면, 물론 다른 또 주식을 사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현금이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세계 최고의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난 어려서부터 일찍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다행히도 자기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자기는 좋은 환경과 유전자를 잘 갖고 태어났다는 거. 근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복리입니다. 배당의 재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손쉽게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큰 거는 배당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다른 나라 주식을 섞으면 배당 투자도 통화를 분산할 수도 있고 지역도 분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하는 주식들이 많이 늘긴 했었지만 아직도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본시장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연 단위 배당이 아니라 혹은 6개월 단위 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아니면 중국이나 유럽도 좋습니다. 배당금을 잘 주는 회사들로 내가 12달을 배당금이 나오게 포트폴리오도 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내가 어렵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ETF를 사시면 됩니다. ETF도 배당 관련 ETF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배당 귀족주로 만들어진 ETF도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률과 배당률을 같이 고려화된 이런 스타일로 만든 ETF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배당주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그 포트폴리오 짤 수도 있고,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글로벌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또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개별 종목과 ETF 섞어서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리츠 같은 게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월 지급식 ETF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한번 이 배당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근데 투자에서 확실한 거는 만병통치약과 만능 효능을 지는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배당 투자도 물론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책의 저자가 배당 투자할 때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 즉 배당금 필터를 통과하는 주식만 손을 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필터가, 배당 수익률 필터가 뭐냐? 첫 번째, 배당금은 안전한가? 이 기업이 꾸준히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이냐? 올해는 많이 줬는데 내년에 못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배당금을 증가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그 배당금을 매년 증액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요, 매년 증액은 아니지만 30년, 40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가치 있는 종목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금의 안전성, 배당금의 인상 여력, 세 번째 주식의 전반적인 투자 가치를 분석한 다음에만 배당 수익률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배당 수익률 필터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을 보는데,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배당금이 동종업계,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비재 회사다. 그러면 소비재 회사들끼리 보는 거죠. 동종업계 평균보다 3% 이상 높으면 의심해라.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 대주주나 경영진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꽤 있었죠. 그 다음에는 배당 성향.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중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배당 성향인데,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100억을 다 배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은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혹은 배당금 한 해에 너무 많이 지급해버리면 그것도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배당 성향, 전체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 60% 이상을 배당하는 기업도 조심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이제 은퇴자금, 배당 투자해서 은퇴자금을 운용할 때 이 사람이 처음에 인출할 때 전체 총액 중에 3, 4% 이내에서 가급적 인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많은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이 돈이 복리로 돌아가고 또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걸 복구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오히려 초기 인출률을 잘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배당 전략을 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투자 경험의 차이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좀 쉽단 말 좀 어폐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큰 리스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뭐 인류 투자가들이 여러 개 얘기를 해왔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이 배당은 안전판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은 적자가 나서는 배당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익이 꾸준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더라도 이 회사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부도 리스크도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난 좀 보수적이다, 이런 분들은 좀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